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군 사법제도 절차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방장관을 상대로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운찬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을 좀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군 검찰단이 오늘 공군본부 검찰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군검찰의 어떤 혐의 내용이 1차적으로 좀 소명이 된 상태였었는데 예. 지난 1일 군사경찰대대에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함께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어떤 유력한 증거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어느 정도 좀 여론을 의식한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을 의식한 행위가 어느 정도는 좀 의심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국방이 현안 보고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뒀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이루어진 요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사건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큰 갈래로 나눠보면요. 성추행이 있고 2차 가해가 있었고 은폐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실 수사 이렇게 네 갈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이 부실 변호를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변호 활동을 한 내역을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이 군대 내에서의 어떤 사건들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어떤 조력이 더욱 필요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군법무관으로 계셨었으니까요. 내 안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좀 조사가 안 되는 겁니까?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쟁이 노출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 태만입니다. 이게 뭐 가족 감싸기나 그런 측면은 아니고 이제 자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이제 기존에 계속 유지되어 왔던 어떤 그런 악습들이 지금 이 사건에서 종합적으로 터져 나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면 사실 피해자인 경우에도 제 식구여서 안타까움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국선 변호인 측도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피해자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이제 사진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유가족이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군부대 안에서요, 가해자와 이 변호인이 좀 친하다면 좀 사건 조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일단 뭐 공군행 같은 경우에는 법무관들이 이제 공군 본부에 소속돼서 피해자 국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건 거의 없는데요. 예, 다만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법무관이라면은 당연히 스스로 기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앞서서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국선 변호인이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걸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조직적인 내부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침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침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을 땐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내에서 지침이 이제 사용되는 어떤 행위 태양을 보자면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데 그때 그 지침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런 점이 좀 많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한 의원실 자료를 통해서 당시 은폐 무마 의혹이 드러났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재구성해 보면요. 그래픽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3월 2일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일 오전에 보고를 한 거죠.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상사가 A 준이에게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그 중간에 살다 보면 많이 겪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마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A준이도 좀 늦게 밤 9시 50분쯤에 대대장에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준이에 대해서도 좀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준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보직 해임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뭐 파면이라든가 해임 등의 징계가 있다면은 군인 연금 등에 대한 삭감 조치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대장에게도 늦게 보고했고 무마 시도도 했던 이 A 준이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좀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건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 뒤에 2달 청원 휴가를 냈습니다만 이 대대장이 부대 내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해자 숙소 근처에 있는 곳에 피해자가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해자랑 피해자는 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왜 가능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피해자의 청원 휴가 자체는 법령상 적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60일 범위 내에서 청원 휴가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데 지금 대대장 같은 경우는 그걸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이런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의 정권상은 지휘관한테 있게 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장 또한 지금 적절한 지휘 조치를 하지 않은 거라서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군 법무관으로 계셨으니까 한 질문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 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뭐 법무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성역 피해자 국선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 그 법무관들도 그 부대에서는 장교이고 예. 또 법무관의 특성상 이제 그 어떤 군대 내에서 굉장히 좀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제 굉장히 편하게 소통을 하거나 자신의 원하는 요청사항을 전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이 먼저 다가가고 스스로 소통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도덕적 회의감이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제 후배 법무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에 대한 어떤 그런 기미 확립된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운찬 변호사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